네,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교육부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조금 전 결정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액상화 현상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체 조사단은 핵지열 발전소와 관련이 있다고 오늘 새벽 경북 포항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지진은 지난해 규모 5.4의 지진을 일으킨 지난해 11월 규모 5.4의 포항 지진을 일으킨 2천여 명의 이재입니다. 지진으로 고철을 포항 컨테이너와 대피소들이 지난 1년 동안 포항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습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시민들이 어떤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지 이걸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포항 시민들에게 지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포항 지진이 일어난 지 어언 1년. 우리나라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포항하고 경주. 작년에 포항 아닌가요? 우리는 지진에 대한 큰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판의 경계 안쪽에 위치해서 지진에 있어서만큼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최근에 일어난 지진은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은 대체 어떻게,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일까요? 지구를 보시면 내부에 핵이 있고 그리고 바깥에는 지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핵 부분에는 굉장히 온도가 뜨겁고 이 외곽부에는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류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 개의 판들로 지각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판들이 서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판 사이에는 응력이 축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력이 계속 축적되다가 이게 자기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 깨질 때 이것이 에너지를 발산하게 돼요. 그중 파동 에너지가 이제 그 외곽부로 전달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게 지진입니다. 일본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 판이랑 판 사이 경계부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모호면에서 발생을 합니다. 모호면, 즉 모호로 빛이 불연속면이란 직업과 멘틀 사이의 경계로 암석의 성질이 급격하게 바뀌는 불연속면입니다. 모호면을 기준으로 상부에 존재하고 있는 암석들은 대부분 브리틀하게 취성 변형을 하게 되고 이 하단부에 존재하고 있는 암석들은 덕타일, 즉 연성 변형을 하게 돼서 서로 변형을 하고 있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경계부에서 많이 축적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경상도 쪽에서 최근에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 3기나 4기 정도에서 발생한 활성단층을 보시면 그 경상도 쪽에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봤을 때 현재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는 활성단층에서 응력이 축적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진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0년간 일어난 지진의 진앙이 표시된 지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한반도의 면적은 매우 작은 편이지만 지구조 규모의 단층들이 분포하고 있는 단층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모든 활성단층들은 한반도 동측 지역, 즉 양산단층대 이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디지털 관측이 이루어진 2000년도 이후부터 발생한 지진은 연평균 67.6회로 아날로그 관측이 이루어지던 이전에 비해 약 3.5배 증가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더 민감하게 지진을 측정하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3.5라는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진의 주기는 사실 적어도 수백 년에 한 번씩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판의 내부에 있는 곳에서는 수천 년 또는 수만 년도 걸립니다.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지난, 특히 우리가 지진계의 설치 이후, 그러니까 1960년, 70년대 후반이죠. 지난 40년 동안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증가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분명한 것들은 지난 몇 년 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약 100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00년에 한 번씩 일어나고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새로운 힘을 받고 그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조금 더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볼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진의 불안에 떨기 시작한 것은 재작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 때부터였습니다. 특히 경주는 역사 유적 지구이자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지대로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주요 공업지역으로 알려진 포항 역시 많은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으로 지진에 의한 이재민이 매우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지역에 왜 이렇게 많은 사회 주요 시설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던 걸까요? 한번 우리나라의 그 동남면 한번 볼까요? 부산이고 경주 이런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부산과 경주가 여러분 잘 아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경주에서 울산까지 또 거의 직선상의 모양이죠. 그러니까 7번 국도. 무슨 말이냐면은 단층대는 주변의 그 암석보다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낮은 지역을 이루죠. 주변 산지보다 낮고 거의 직선형으로 쭉 이뤘기 때문에 유사이래, 역사이래 당연히 인간들이 이동할 때 주요한 길로 이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층대를 단층대 주변에 특히 우리나라의 동남해안에 대도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지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대비, 대책 이런 것들이 사실 전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일부분적인 그런 것들이 기상청이나 이런 것에서 실시를 했지만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고 그런 어떤 지진 최근에 발생한 지진과는 다르게 그 전에는 거의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어떤 관심 차원에서도 멀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활성 단층이라는 건 지진 발생이 그래도 가능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단층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 전에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5년 주기로 해서 총 25년 동안 전국 남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활성단층을 조사하고 그거를 지도화하는 작업을 지금 시작되고 거기에 고려대 교수님들도 몇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술력이고 지식이고 어떤 대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장기간의 스케일, 장기간의 시간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그걸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궁극적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빠른 대처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환태평양 지진대, 일명 불의 고리에 위치한 이웃나라 일본은 어떤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지난 1995년 1월 17일 일본 효고현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지진의 피해자는 이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あの日、午前5時46分、ぐっすり寝ていたんやけども、ドカーンという音とともにガガガガガーというものすごい縦揺れでした。で、地震というのは横に揺れるもんだと思っていましたから、強烈な縦揺れ、正直に近くにね、ジェット機でも落ちたんかなと、地獄を見ましたね。特に道端にね、亡くなった方を毛布や布団にくるまって寝かされてある場面があちこちでありました。 그렇다면 정부는 지진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일본 고베시에 위치한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今日本は、30年以内に南海トラフ地震という巨大な地震が起こる確率が 70% から 80% ぐらいだと言われています。でそれに備えるために、国土強靭化政策ナショナルレジリエンスっていうものを進めて、インフラの整備であったりだとか、避難タワー、津波避難タワーの建設だったり、あとは、住民さんたちの地域コミュニティで避難してもらうとか、そういう仕組みを今、新たに今までやってたんですけど新たに整備す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私たちが体験した時は長く地震がなかった。ある日突然起こったわけ。
ですから韓国も同じような、まあこの間大きなあったけども同じような状況になる可能性があるので、その辺を聞いてほしい。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서울. 그 도심 한복판입니다. 평화로운 서울에 지진이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이 평화가 깨지기 전에 이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진 문제에 대해 귀를 기울일 시기입니다.